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트래블이라는 여행사의 대표 정상구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어떤 특별한 일에 좋아하고 미쳐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현재 여행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게 제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중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지금 여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쳤던 것 같아요. 취업도 해봤고요. 프리랜서로 오랜 기간 일도 해봤고, 지금은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한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 내가 다른 일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도중에는 그거에 최선을 다했었고요. 처음 제가 취업을 했던 건 해외 영업이었어요. 제가 인생을 관통하는 관심사는 여행이었거든요. 해외에 있는 게 좋고,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새로운 걸 보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게 하고 싶다라고 졸업을 할 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잘해온 건 여행을 하면서 얻어진 영어,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 춤과 뭐 이런 관련이 있어서 얻게 된 스페인어, 그리고 전공은 컴퓨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영업하면 사실 언어 능력은 모르겠지만 전공은 해외 영업하고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컴퓨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IT 회사의 해외 영업만 이력서를 넣었었어요. 물론 제 성적이 아주 좋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좀 좋은 중소기업들 중에 튼실한 곳들 위주로 이력서를 넣고,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취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공대생에 영어하고 스페인어 하는 사람은 드물더라. 근데 이제 저는 중남미 담당으로 뽑혔던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대학생에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스펙이 돼서 취업을 했던 케이스였거든요. 물론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해외 출장을 뭐 한 2달에 한 번씩 미국으로 가고 남미로 가고,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다녔어요. 다니고 나니까 일이 괜찮고 재밌긴 한데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이 영업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나는 여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 시간을 쏟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2년 정도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때 당시에는 여행 작가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여행을 하고 그걸 공유하고 내가 아는 걸 남들한테 공유하고 쓰고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회사 그만두고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냥 비행기만 타면 좋았어요. 그리고 출장을 많이 다녀서 좋았던 점은, 한 번 갔다 오면 마일리지가 막 15,000, 2만 마일씩 쌓였어요. 워낙 저는 이제 장거리 출장이 많다 보니까 퇴사할 때쯤 되니까 한 20만 마일 가까이 쌓여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마일리지 항공권도 되게 쉽게 받을 수 있던 시기였거든요. 지금은 뭐 마일리지 정보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3만 마일이면 동남아에 비즈니스가 나오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블로그에 정리해서 쓰고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형태로 내 정보를 써나가죠. 당시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쓰고 나도 경험을 좀 더 해보자. 여태까지 내가 여행을 많이 했지만 그게 전체는 아니니까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 해서 도전을 했지만 결국은 좌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것저것 기고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걸 해봤지만 제가 이 여행과 관련된 커리어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잡지사에서도 객원으로 1-2개 정도는 써주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되진 않고, 다른 분야에서도 뭔가 다른 걸 가져와 봐라 했지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사진을 그때 당시 잘 찍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글이 엄청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력을 해봤죠. 일단 사진은 찍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사진을 계속 찍어봤어요. 그래서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출사도 다녀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남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사진이 더 예쁘게 보정이 된다, 어떤 각도로 찍어야 된다, 이런 거를 뭐 강의도 따라 다녀보고 열심히 해봤어요. 해보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찍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사진 좀 잘 찍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고,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보면 너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사진을 못 찍냐?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진을 정형화된 틀에서는 잘 찍지만 너 사진엔 감성이 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인터넷 보면 이거 진짜 예쁘고 감성적인 사진들 많잖아요. 뭐 요즘에 인스타그램도 있지만 그거 전에도 일반 사진들도 감성적이고 이렇게 진짜 느낌 있는 사진들 열심히 따라 해봤거든요. 안 돼요. 이게 그걸 타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타고난 사람들은 정말 잘 찍는데 이 학습으로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더라도 일단 사진 찍는 스킬은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잡지나 여행에서 꼭 감성적인 사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잡지에 올라갈 때 선명하고 구도가 잘 잡혀 있고 설명하기 위한 충분한 사진을 찍으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사진 찍는 거는 좋지만 여기까지만 해보자. 그러고 나서 사진하고 같이 한 게 글쓰기였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글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 실력이 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위키라거나 아니면 어떤 걸 특별히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정보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읽는 건 좋아했는데 써본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쓰다 보니까 글솜씨도 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장벽에 부딪혔어요. 제가 막 정말 재밌는 소설들 이런 거 읽다 보면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까, 이 표현에서는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내가 쓰면 왜 이렇게 딱딱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딱딱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글에 매끄럽거나 정리하는 능력은 쓰다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논문을 쓰던 뭘 쓰던 쓰다 보면 어쨌든 느는 스킬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뭐 감성적인 좀 이렇게 에세이를 써봤어요. 친구들한테 진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반대적으로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내 글쓰기의 방향은 감성적이거나 스토리를 푸는 것보다는 어떤 정보를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글쓰기는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내 글쓰기의 발전 방향은 이쪽이 아니라 좀 더 정리를 하고 명확하게 하고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그 방향으로 가자 해서 제 글쓰기 방향 능력은 이쪽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문장이 간략하면서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어떻게 쓰면 사람들이 더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조금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 뭐 다양하게 다 잘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도 지금도 이제 공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잘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어요. 그 좌절한 사이에 물론 놀고 아무것도 안 하던 시간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활로를 찾아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되더라고요. 잡지에 여행 기사를 기고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아까 살사 쳤을 때 뭐 대회도 나가고 그리고 뭐 방송 같은 경우도 이게 KBS에서 했던 방송인데 지금은 없어진 방송이에요. 세상은 넓다라는 방송인데 저게 시청자 참여 프로였어요. 조건은 엄청 간단했어요. 내가 해외에서 영상을 찍어와서 제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작가분하고 미팅을 하면서 저 방송에 나가고 돈도 줘요. 출연료도 주고 영상료도 줘요. 이거 되게 괜찮은 알바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되느냐를 좀 공부를 했죠. 일단 사진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서 어렵지 않게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행 갈 때마다 틈틈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니까 다 받아주는 거예요. 20번 넘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나름 공중파에 20번 넘게 나가는 건 생각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는 사람들이 너 나오더라 처음엔 전화 몇 번 오더니 나중에 또 나왔어? 이렇게 되는 수준에. 근데 어쨌든 공중파에 나온다는 건 내 이름을 알리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나가봤어. 그래서 이런 데 나가니까 케이블 채널에서도 여행 관련해서 한번 출연해보지 않겠어? 라는 그 이제 컨택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데도 출연을 하고 이거에 의해서 다른 잡지에서도 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그 타이틀로 또 그 기고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계속 확장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몰랐으면 안 했겠지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 일단 던져보고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끝인 건데 된다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다 찔러보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잡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행과 관련된 일들은 춤 빼고요. 다 해봤어요. 춤은 이제 완전히 취미였지만 어쨌든 다 하다 보니까 여행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더라고요. 내가 여행 작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제가 할 때마다 여행 작가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때여서 여행 작가를 해야겠다라는 개념보단 여행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일을 하다 보니 여행 작가라는 타이틀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글쓰기에 재미가 붙으니까 블로그에 여행기도 쓰고 여행 팁도 정리를 하다 보니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대상도 받았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운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름 큰 상이었거든요. 이게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상인데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구나. 상 받으니까
여행 관련 원고, 외고 문의나 뭐 방송 출연이나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면 그냥 내 일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실패도 되게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지금 제가 잡지에 해서 방송도 나갔어요. 어디에서 뭐 나갔어요 하면 하면 다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방송국은 있는 거 다 컨택해봤고요. 잡지도 나와 있는 모든 잡지 다 컨택해봤고요. 그 중에 한 군데 두 군데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일단 컨택은 해보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끝인 거죠. 근데 아예 컨택조차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저는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듣는 걸 좋아해요. 그 중에 하나는 된다라는 답변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 정리한 걸 하다 보니까 책을 제가 4권을 냈어요. 하나는 특별한 해외여행 백서, 여행사진의 모든 것, 뉴욕 프로포즈, 하와이 여행 백서 이렇게 책 4권 냈거든요. 지금 이제 틈틈이 시간 날 때 책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내 커리어로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놨는데 외배만 두기 아까우니 책을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써놓은 것들은 있으니까 기획안을 해서 출판사를 뭐 한 20곳 정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 몇 곳에서 연락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미팅을 하고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첫 번째 책이 나오니까 그 다음 책은 또 쉽더라고요. 첫 번째 책이 좀 잘 팔렸어요. 그러니 다음 책은 출판사에서 이 사람은 그래서 책을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는지 쉽게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에 뭔가를 도전을 할 때 얼만큼 준비되어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볼 때도 내게 길을 알려주세요 하면 솔직히 그걸 다 설명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필요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 조언을 주세요 하면 그건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나는 책을 쓰고 싶은데 기획서가 있어요. 기획서밖에 없어요. 인 사람과 내가 책을 쓰고 싶어요. 기획서가 있어요. 근데 책이 50% 70%가 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쉽게 기획서가 받아들여질까요? 이 써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써져 있는 책이 이 출판사에서 원하던 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수정과 편집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좋아하는 게 있으면 빠져봐라. 빠지면 어쨌든 간 다른 결과를 내고 그 결과가 또 다음 일을 가지고 오니까. 요즘에는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SNS를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시죠? 자기 홍보 하세요? 자기 어필 하세요? 나중에 취업할 생각하면 자기 어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스펙이 물론 공부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고 뭐 영어 토익 만점이다, 뭐 학점이 뭐 4점 몇에 어마어마한 스펙에 뭐 어학연수는 기본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내가 만약에 대결할 수 없다면 나만의 특별한 걸 들고 있으면 면접에서 그런 사람들은 좀 튀어 보여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이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요만큼만 튀어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요 튀어나온 걸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보면 매력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에 어쨌든 끝까지 집중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블로그 하면서 해보고 싶은 건 다 했어요. 이것도 런던 올림픽 때 성화봉송 했었거든요. 맨체스터 근처에서 성화봉송 했었어요. 이 성화봉송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아세요? 아셨어요 혹시? 이번 평창 올림픽 때 성화봉송 하시는 분들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셨어요 혹시? 모르셨죠? 신청하면 돼요. 자기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뽑혀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다 찾는 사람들한테 있어요. 해보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결과는 해본 사람한테 와요. 도전해본 사람한테. 이거는 이제 좀 크잖아요. 솔직히 성화봉송은 이거 제 인생에서 되게 큰 이벤트 중 하나였는데 어쨌든 이런 기회를 가진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도전을 했다는 의미니까 찾아봐야 돼요. 아무도 떠먹여주지 않아요. 뭐 인터넷에 널려있는 정보들 많죠. 하지만 진짜 정보들은 공유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도 바쁜데 그걸 남한테 공유해요. 이미 인터넷에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누구나 아는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아봐야 되고 특히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홈페이지부터 뉴스부터 다 뒤져야 돼요.
그러면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은 여행사를 하고 있어요. 최종 직업 선택의 이유가 뭐였냐면 원래 여행사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을 했어요. 네, 뭐 좋아서 결혼을 한 거지만 결혼을 했고 아기가 생기다 보니 이제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행 작가로도 충분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계속 이제 뭐 단순히 블로그나 매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뭐 이런 대기업들의 외고 이제 사보의 외고도 쓰고 하다 보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긴 했지만 내가 이 일을 5년 후, 10년 후, 뭐 20년 후까지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아주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일을 계속 하다가 뭐 다른 관광청이랑 일을 해서 뭐 팸투어도 갔다 오고 다른 지역도 갔다 오고 여행도 갔다 오고 해보니까 이거를 내가 창업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창업 관련 커뮤니티에 가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나 은퇴하고 아니면 난 퇴직했으니까 돈은 있는데 식당이나 해볼까? 아니면 내가 이거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나 해볼까? 그런 케이스는 거의 다 망해요. 다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창업 관련된 이제 교육하시거나 강사분들이나 경험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말이에요. 창업은 내가 준비를 200%, 300% 하더라도 부족해요. 시작하면 내 준비와 다른 또 다른 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다행히 저는 여행 쪽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를 투자했어요. 물론 그 투자라는 게 여행을 다니는 거였기 때문에 제 원래 직업이었던 여행 작가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미국으로 한 100일 정도 자동차로 돌아보고 유럽도 한 차 리스에서 한 6개월 정도 돌아보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썼어요. 창업병 빼놓고. 그리고 다 쓰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차로 해외를 여행하는 게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패키지나 이런 걸 보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이런 대기업들이 여행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어요. 자유여행도 웬만한 작은 여행 전문 여행사들도 다 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이런 자유여행들을 하고 있고 그럼 내가 이 여행 시장이라는 데 진입했을 때 과연 그런 컨셉으로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결론이 그냥 듣기만 해도 나오잖아요. 그럼 나만의 특별한 걸 찾아야 되는데 그 여행 작가를 하던 과정에 발견한 게 이 자동차 여행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운전하거나 이런 걸 좋아해서 확장을 했죠. 처음부터 잘 되는 사업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행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이 쌓아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고 와서 물어보고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쌓아놓은 걸 가지고 넘어간 거긴 하지만 그 명성 가지고 조금씩 쌓고 그 사람들 피드백이 오고 하니까 사업이 계속 커지는 거죠. 2013년도에 제가 회사를 처음 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건 아직 그럭저럭 잘 굴러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여행사가 제 꿈의 직업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5년, 10년 이상은 하고 싶다라는 직업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졸업할 때 제가 여행사를 할 거라고는 단 1g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직업이 되고 거기에 종착점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행이 메인이기 때문에 여행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장님들이나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보면 이 창업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끝내고 아니면 접고 다른 회사에 넘기고 또 새로운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패하셨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도전을 할 수 있고 물론 그건 있어요. 한창 많이 쓰는 중에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꼭 돈이 많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돈이 적으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이디어와 뭔가 특별한 걸 찾으면 불가능한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창업을 하세요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돼도 부족한데 내가 그 분야에 얼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업계에 가서 몇 년 있어보고 나서 생각해도 되고요. 이게 아니면 또 다른 업계에서 있어보고 생각해도 되고요. 내가 한 가지 직장을 얻었다고 해서 꼭 거기로 가란 보장은 없으니까 얼마든지 물론 이직이 쉽진 않을 거예요. 연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옮기기에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충실했을 때 다른 게 또 발생할 수 있다면 그 도전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사 창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여행사 출신이 아니잖아요. 물론 여행업계에 미디어에 있었지만 여행사와 미디어는 또 다른 업계거든요. 그래서 여행사 다녀보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역시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컨택을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여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떤 걸 주의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준비가 됐는데 혹시 어떤 걸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라고 뭐 꼭 사장님들이 아니라 뭐 과장님급이든 어디든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고 뭐 이런 분들 위주로 이메일을 보내봤어요. 생각보다 회신이 잘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저는 자동차 전문 여행사였잖아요. 그분들이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많이 됐지만 그것들도 제가 여행을 해외로 자동차를 몇 년을 다니고 조언을 받았지만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개척 시장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이후의 정보는 제가 발로 뛰고 인터넷에서 뒤지고 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죠. 컨셉은 자동차 여행이었어요. 자동차 여행은 사실 지금 여행사 하면서 느끼는 건 20대 분들이 손님이 거의 없어요. 30대 이상, 50대, 60대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왜냐하면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생 때 운전하시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렌트를 하려면 만 25세 이상이어야 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적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대학생 때 배낭여행을 다녔고 여기로 넘어왔는데 여기는 일단 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뭐 자녀가 있거나 차를 이용한다는 건 좀 편리함을 위하는 건데 애들이 있고 하면 그 많은 짐과 이런 걸 가지고 쉽게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트렌드가 되는 게 보였어요. 유럽은 일찍 커졌고요. 미주 쪽은 좀 늦어졌지만 조금씩 커지는 게 뉴스를 보고 업계를 보고 있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들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쇼가 있으면 다 참석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트레이드 쇼 같은 경우는 뭐 대사관이든 관광청에다 연락을 하면 초청을 해줘요. 물론 어느 정도 그 경력이 있어요. 초청을 해주지만 가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요. 다 만나고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일단 그 사람들한테 나 여기 아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의견을 피력하면 도와주려고 해요. 트레이드 쇼 같은 데서 만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요. 우리 지역은 이래. 근데 반대로 너네 지역은 이미 가봐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팔면 좋을까? 그럼 얘네들이 다른 아이디어를 던져줘요. 그걸 다 가능한 한 흡수해서 녹여서 파는 데 도움을 했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들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질문할 생각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부분, 아직은 미개발이지만 앞으로 커질 만한 부분 같은 것들을 계속 알고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커진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트레이드 쇼인데 뭐 출장 가면은 다양한 컨벤션이 있어요. 뭐 이건 여행 쪽 컨벤션이지만 여행이든 IT든 여러 가지 모든 분야 컨벤션이 있는데 일단 다 뛰어들면 되는 것 같아요. 뛰어들고 시행착오를 겪고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여기까지 공부했지만 여기까지는 아니네. 그럼 또 다른 걸 또 시도해보고. 그래서 제가 처음 여행사를 구상할 때는 유럽이 타겟이었지만 지금은 저는 미국, 캐나다를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작년에 모 드라마가 캐나다에서 대박이 터진 뒤로 저희도 덕분에 엄청 퀘벡에서 찍었던 그 드라마 덕분에 엄청 매출이 잘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전에 여기가 뜰 것 같다, 아니면 여기가 정말 좋다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취재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가 특별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먼저 정보를 다 드리고 저희 정보가 마음에 드시면 오세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재나 출장을 다니는 여행사와 다르게 저희는 저희가 직접 가서 다 취재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나서 써서 저희 여행기를 보세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다 가봤고 여기에 전문가입니다. 로 어필을 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그거 가지고 파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준비, 그리고 공부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사도 사실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어떤 지역을 읽다 보면 아, 나 이래야 되는데 하고서 글 읽다가 쉽게 보면 자정이고 이런 케이스가 전 되게 많았어요. 그냥 기사 읽고 이런 여행 루트도 있구나. 이런 거 공부하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 어쨌든 간에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글로 정리를 하고 쓰고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글을 잘 쓰고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정도만 되더라도 그걸 하나의 내 특기로 살릴 수 있으니까 어떤 거든 내가 정말 흥미가 안 가서 못하는 거 아니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말고 내가 또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게 있다면 시작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시작하셨을 때 작심삼일이 아니라 2달, 3달 정도는 해봐야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 관심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작심삼일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작심삼일이 10번 이어지면 한 달이고요. 20번 이어지면 2달이에요. 3일 하고 하루 쉬고 3일 하고 하루 쉬면 돼요. 이게 쉽진 않지만 마음먹기 나라 다르거든요. 왜 5초의 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나 일어나기 싫어 라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고 일어나야지 하면 일어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하기 싫어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행동을 옮기면 돼요. 뭐든지. 내가 생각을 하면 안 하지만 나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하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도전하고 하나에 미쳐보고 옮겨보세요. 그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